안녕하세요. 컬처 오디세이입니다. 세계사 여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와 문명의 탄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인류의 조상과 선사시대 문화입니다. 인류는 약 6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분화한 옛 원숭이의 일종으로부터 진화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가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신체적, 문화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류의 신체적 진화는 뇌의 크기, 두발 보행, 도구 사용 등을 포함합니다. 인류의 문화적 진화는 불의 사용, 언어의 발달, 예술의 창조 등을 포함합니다. 인류의 조상과 신체적, 문화적 진화. 인류의 조상은 호모모라는 속에 속하는 여러 종으로 분류됩니다. 호모 속의 가장 오래된 종은 호모 하빌리스로 약 2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돌을 깎아서 도구를 만들었으며 뇌의 크기가 원숭이보다 크고 두발 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후손으로 호모 에렉투스가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더 발달한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더 큰 뇌와 복잡한 언어를 가졌으며 예술과 종교를 표현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두 가지 하위종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20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살았으며 강한 체격과 두꺼운 털을 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동굴에 거주하고 도구와 무기를 사용하며 사냥과 채집을 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장례식을 통해 묻었으며 음악과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은 약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으며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날씬하고 높은 이마와 작은 턱을 가졌습니다. 현대인은 약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이동했으며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은 더 발달한 도구와 무기를 만들고 농업과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벽화와 조각, 의복과 장신구 등 다양한 예술을 표현했습니다. 불의 사용과 원시 예술. 인류의 조상은 불을 사용하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불은 음식을 조리하고 추위를 물리치고 야생동물을 무서워하게 하고 신호를 보내고 숲을 벌쩌고 금속을 가공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시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인류의 조상은 불을 사용하면서 예술적인 표현도 발달시켰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종교와 신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동굴벽에 동물이나 사냥 장면을 그리거나 돌이나 뼈를 깎아서 조각품을 만들거나 몸에 문신이나 화장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예술을 했습니다. 예술은 인류의 조상이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석기 농업혁명과 거석기념물. 신석기 시대는 인류가 돌을 다듬어서 도구를 만들고 농업과 가축을 기르고 집과 마을을 짓고 사회적 조직과 교역을 발전시키고 거석기념물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은 인류가 사냥과 채집에서 벗어나 식물과 동물을 인위적으로 길러서 음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말합니다. 농업혁명은 약 1만 년 전에 중동의 지방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의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고정적인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질병이 퍼지고 계급과 재산이 나타나고 전쟁이 발생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업혁명은 인류의 문화와 사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식물과 동물을 숭배하고 천연현상을 예측하고 시간과 달력을 계산하고 쓰기와 숫자를 발명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거석기념물입니다. 거석기념물은 대형의 돌을 이용하여 만든 건축물이나 조각물로 종교적이나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석기념물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스톤헨지, 터키의 고베크리 테페, 프랑스의 카르나크 등입니다. 거석기념물은 인류가 돌을 가공하고 이동하고 배치하고 조화시키는 놀라운 기술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거석기념물은 인류의 종교와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대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농업, 도시, 정치, 종교, 문화, 법률 등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고대 오리엔트 문명은 서양인들이 본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리엔트란 동방이라는 뜻으로 서양인들은 오리엔트를 빛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엔트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만남과 충돌의 장소였습니다. 오리엔트에서는 티베트, 중국, 인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니키아,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등의 문명이 번성했으며 불교, 도교, 힌두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가 탄생하거나 전파되었습니다. 오리엔트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으로 현재의 이라크와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홍수로 인해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문명이란 농업, 도시, 정치, 종교, 문화, 법률 등의 혁신을 통해 발전한 사회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약 5,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으며 이후에 바빌론, 아시리아, 칼데아, 페르시아 등의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적도쓰기, 천문학, 수학, 의학 등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성서의 원형이 된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수메르로부터.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문명으로 약 3,000년 전에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강의 홍수를 제어하기 위해 댐과 운하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도를 발명했으며 이를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측정하고 농업 일정을 관리하고 농업과 관련된 신화와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쓰기를 발명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거래, 문학, 역사, 법률 등의 기록과 전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쇠기형 문자라는 독특한 쓰기 체계를 사용했으며 이는 흙판에 갈대를 쇠어서 새겨 넣은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쓰기를 통해 세계 최초의 문학 작품인 에픽 오브 길가메시를 남겼으며 이는 인류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도시를 건설했으며 이는 인구 밀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도시의 중심에 사원을 세우고 이를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했으며 이들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점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서의 원형이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들의 후손으로 바빌론, 아시리아, 칼데아, 페르시아 등의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들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적도쓰기, 천문학, 수학, 의학 등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성서의 원형이 된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남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와 전설은 성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성서의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홍수 신화인 아트라시스는 성서의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와 전설은 성서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유명한 유산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약 3,800년 전에 바빌론의 왕인 함무라비가 제정한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약 300여 개의 법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와 처벌, 가족과 재산, 노예와 자유민, 전쟁과 평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법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의 법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의 법률 체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 이집트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으로 약 5,000년 전에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가 통치했으며 이는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정치, 종교, 군사, 건축,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집트의 안정과 번영을 책임졌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과 행적을 기록하고 자신의 후손과 신하들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적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신들을 숭배하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미라. 이집트인들은 죽음이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신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잘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시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시신을 소금에 절여서 건조시키고 장기를 제거하고 향료와 기름을 발라서 향기롭게 하고 붕대로 감아서 보호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미라는 무덤에 놓이기 전에 죽은 자의 이름과 신분을 적은 파피루스를 가슴에 넣거나 죽은 자의 모습을 그린 가면을 씌우거나 죽은 자를 상징하는 작은 조각상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무덤에는 죽은 자가 사후세계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함께 묻혔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음료, 화장품, 장난감, 보석, 무기, 의복, 가구, 동물 등이 있습니다. 미라는 또한 저승의 신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주문이 적힌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죽은 자의 책이라고 불리며 죽은 자가 저승의 문턱을 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미라는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 피라미드.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서 파라오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피라미드는 약 2700년 전에 처음 지어졌으며 약 1000년 동안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으며 수백만 개의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피라미드의 크기와 모양은 시대와 파라오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이며 가장 큰 피라미드는 기자의 카이로프스 피라미드이며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는 다오슈르의 붉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보통 사원이나 오벨리스크와 같은 다른 건축물과 함께 복합체를 이루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는 파라오의 미라와 함께 묻힌 물건들이 있었으며 벽화나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